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제 수업은 항상 시작하기 전에 미술 감상을 조금씩 알려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이 수업이 아니라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로 항상 감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씩 해드리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림을 그리고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림을 보는 법을 알게 되면 훨씬 자신이 그림을 그릴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또 감상법을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감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감상으로 들어갈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지난 시간에 관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관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관찰이라는 거. 근데 관찰을 설명하면서 제가 슬라이드를 몇 개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슬라이드에서 누구의 작품을 보여드렸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맞추시면 강 선생님께서 선물 주실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네.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안금? 누구의 작품을 보여드렸죠? 그 기억 안 나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니었나 싶어요. 비슷했어요. 네, 아닙니다. 그럼 라파엘로 아니면 미켈란젤로. 셋 중에 하나예요. 자,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유명한 작가가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세 작가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루브르나 대형 박물관 혹시 가실 일이 생기면 이 세 작가의 작품은 반드시 걸려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 안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 한 명의 작가의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자, 라파엘로. 이진님 찍으세요. 라파엘로. 네, 맞습니다. 강 선생님, 이진님께 선물 주세요. 예, 네. 맞아요. 라파엘로의 라포르나리나라는 작품을 가지고 제가 관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관찰은 그 있는 그대로의 대상,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 뮤즈의 얼굴이라든가 장신구라든가 뭐 그 밖에 다른 것들을 자세히 보고 관찰하면서 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 관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근데 관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지난번과는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대상의 본질을 관찰하는 법.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는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 그래서 그 관찰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지난번 미술협회에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던 이제 작품들이에요. 협회 때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 콘스탄티 브랑쿠시라는 벌드 인 스페이스라는 작품이에요. 브랑쿠시라는 사람이 만든 조각품인데요. 이 사람은 조각가이고요. 자, 이 작품이 제목이 여기 적혀 있다시피 벌드 인 스페이스인데 여러분들 이 작품을 보시고 이게 새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드세요? 저는 안 들었거든요, 처음에. 예. 공간에서 날아가고 있는 새인가?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새 그러면 부리가 있어야 되고 눈이 있어야 되고 날개가 있어야 되고 발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덩어리 조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것을 새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서 전혀 새를 닮지 않은 이 조각품을 새라고 이야기하는 이 작가의 한번 생각을 저희는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비평가들, 그러니까 논평가들이, 미술사가들이 어떤 화가의 작품을 논평을 해요. 근데 그 논평은 그 미술사가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작가가 작가의 말로 표현한 글을 읽는 게 훨씬 저희가 이해하기도 쉽고 또
저희가 더 똑바로 볼 수 있는 그 그림의 평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를 들면 어떤 그 관심 있는 그림이 있거나 조각품이 있거나 관심 있는 작가가 있다고 했을 때 요즘 너무 구글 그 서치가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면 브랑크시의 뭐 글, 브랑크시의 철학 이런 걸 치면 또 이렇게 쫙 나와요. 그러면 자기가 관심 있는 그 작품이나 그 작가에 관련된 그 사람의 정말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철학을 저희가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은 이 브랑크시의 새에 대한 이제 작품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 화가가 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이 작품에 관련된 그 글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대입해 볼 수 있는 그 사람만의 철학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물고기를 보면서 우리는 비늘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물속에서 물고기가 움직일 때마다 발산하는 빛과 날쌘 동작에는 시선을 빼앗긴다. 내가 표현하고자 한 것도 바로 그런 것이다. 만약 물고기의 지느러미나 비늘, 눈을 똑같이 재현한다면 그것은 물고기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의 견본을 만드는 데 불과하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물고기의 외형이 아니라 핵심인 번득입니다. 자, 이 사람은 물고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브랑크시가. 이것을 지금 현재 작업 보여지는 작품에 새로 대입을 해서 제가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볼게요. 새를 보면서 우리는 깃털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늘에서 새가 날아갈 때에 발산하는 빛과 날쌘 동작에는 시선을 빼앗긴다. 내가 표현하고자 한 것도 바로 그런 것이다. 만약 새의 깃털이나 불이 눈을 똑같이 재현한다면 그것은 새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의 견본을 만드는 데 불과하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새의 외형이 아니라 핵심인 비상이다. 자, 제가 이렇게 바꿨는데 어떻게 느낌이 좀 오시나요? 네. 이 사람이 왜 똑같이 보고 조각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했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예. 보여지는 외형, 새의 모습을 그대로 한 게 아니라 그것의 본질, 핵심. 새는 날아다니잖아요. 그 비상하는 그 핵심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저희가 이 작품을 대하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작품 추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대상에서 핵심의 본질을 뽑아내서 표현하는 것들이 추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 사람의 그러니까 말이 있는데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어렸을 때 나는 항상 큰 나무 사이나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을 자주 꾸었다. 나는 그 그리움으로도 나의 일을 실천하게 되었다. 선생님, 소리가 안 들렸어요. 선생님께 뮤트가 됐네요. 어렸을 때 나는 항상 큰 나무 사이나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을 자주 꾸었다. 나는 그리움으로 나의 일을 실천하게 되었다. 내가 진정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새이다. 그러나 새 자체가 아니라 새가 하늘로부터 얻은 능력인 나는 것, 곧 비상이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랑쿠시라는 사람은 새가 날아다니는 그 비상, 하늘로 날아가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이런 작품을 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간과하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작품을 했던 건 아니에요. 자, 이 작품을 보시면 브랑쿠시의 초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 사람도 그 다른 타 작가와 다름없이 굉장히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조각 작품에서도 저희가 보여지듯이 사람의 얼굴에 어떤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렇게 어떤 생략을 하고 단순화시키면서 본질을 뽑아내려는 작업을 한 건 아니고 무수하게 대상을 보면서 관찰을 하면서 그려내고 조각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내 느낌대로 내가 어떤 그 본질을 꿰뚫어서 그림을 그리겠다, 뭐 조각을 하겠다, 작업을 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기본이 되는 어떤 대상의 재현, 그것을 꼼꼼한 관찰을 하면서 대상의 재현을 자꾸 연습을 했을 때 나중에는 저렇게 추상화인 이런 본질을 뽑아내는 추상화 작품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해 주시고요. 이 작품은 왼쪽은 로댕의 작품이고 오른쪽에 이렇게 굉장히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것은 브랑쿠시의 작품이에요. 똑같은 제목의 키스라는 작품인데 이 로댕이 사실은 브랑쿠시의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자였는데 하루는 로댕이 보니까 브랑쿠시가 너무 달란트도 있고 또 열심히 하는 아주 굉장히 열정적인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밑에 수제자로 들어오기를 권유를 해요. 근데 브랑쿠시는 그것을 거절을 하고 내가 큰 그늘, 큰 나무 아래에 있으면 그 그늘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굉장히 훌륭한 정말 세기의 걸작을 남기죠. 그래서 이 비교되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아까 그 굉장히 구체적인 작품에서 점점 단순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뮤즈라는 작품에 그거를 여러 가지 제작을 하는데 대리석으로도 제작을 하고 청동으로도 제작을 하고 석고로도 제작을 하는데 처음에 봤던 그런 구체적인 여인의 얼굴 모습이 아니죠. 많이 생략이 됐죠. 하지만 저희는 턱을 개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면 갈수록 더 단순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슬핑 뮤즈라고 해서 이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제작을 해요. 이건 청동으로 제작을 한 건데 심지어 이제 목하고 몸은 다 없어지고 얼굴만 덩그러니 남지만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잠자는 여인이라는 느낌으로 그걸 직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이제 멋있죠. 브랑쿠시라는 조각가이십니다. 여기서 이제 공유는 끝났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역시 관찰이에요. 그죠? 관찰이라는 거는 지금 브랑쿠시가 한 관찰은 사실은 좀 굉장히 고차원적인 관찰이죠.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본질을 꿰뚫고 그 본질을 꿰뚫은 것을 작업으로 표현을 한 굉장히 좀 차원이 높은 관찰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보고 그리는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해 가시면서 나중에는 어떤 대상을 봤을 때 그 대상의 특징, 오늘 호랑이를 그릴 건데 호랑이를 보고 똑같이 그리는 것도 연습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연습이 익숙해지시면 나중에는 그 호랑이의 어떤 용맹함, 굉장히 그 먹이사슬에서 가장 상위에 있잖아요. 그런 어떤 뭐 포악함이란 포악함, 용맹함, 용기 그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제 미술 감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